오늘의 이런 토론 자료를 통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또 발표자가 얘기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구회 시험 때문에 그 좀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올해 그 1급 자격증을 따고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뛰어난 사회복지사다라는 거 이해가 가세요? 예, 14%의 그 14%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14%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항상 통상 그래요. 그 현장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1급 자격증 시험 전에 10월달, 11월달 이때 이제 그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뽑아놓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인력을 활용을 하다가 이제 국가시험을 보게 됐을 경우에 고용계약을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자격증에 대한 그 참 딜레마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장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토론에 앞서서. 일단, 4년제를 졸업하든, 2년제를 졸업하든, 일단 그 예비사회복지사로 왔을 때 그 자격 기준이 실제 국가시험을 봤을 때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직으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해서 그 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뭐 이렇게 고용계약을 안 한다든지,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딜레마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토론문을 좀 썼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정리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 관련한 논의가 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관한 여러 형태의 논의 속에서 일정 부분 다뤄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1급 국가시험 자체에 관한 논의는 하지만 다소 소홀했던 부분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2011년도에 14%에 대한 그 어떤 합격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돼서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에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중단을 할까요? 예. 현장 가다 보니까 민감성 때문에 이영교 선생님께서도 그 교육 현장에 경험하고 듣게 되는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또 이렇게 정리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에서 그 합격률과 같은 부분을 그 수험생이 당면한 상황에서만 초점을 두어서 의견이 좀 진술화된, 좀 이야기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는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와 관련해서 논의해야 되는 더 큰 의미를 좀 갖고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저는 그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제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정체성 등의 그 현황과 연계해서 제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시험장 관리 및 시험 주관 기간에 대한 견해인데요. 처음 제시된 합격률에 관한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일단 시험장 관리에서 보게 되면 관리 기간의 대처가 다소 소극적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9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표자께서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그 시험 관리 기간을 그 한사협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험 관리 기간이 누가 되어야 하냐라는 것은 본질적인 논의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2008년도에 산업공단으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 전에 한사협에서 관리를 했을 때도 이 시험장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나왔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산업인력공단 어디든 주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관단체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공신력 있는 자격시험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출제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는 학교 수업 내용과 그다음 시험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의 연관성이 낮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실제 그 교육 현장에 우리가 커리큘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학업하는 부분과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어떻게 또 이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많은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 토론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제 과목의 예처럼 현장이나 학교 강의 내용과 동떨어져서 이제 지나치게 지역적인 시험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 그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요, 실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우리가 실천에, 그러니까 저도 동의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제도가 지니는 한계, 이건 분명히 있다라고 보지만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이런 거죠. 실천의 기본이 되는 윤리나 철학이나 그다음에 이념, 제도, 그리고 최근의 사회적 이슈 등이 바로 우리 실천과의 가치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실천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실제 출제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그 책에 제시된 내용이 갖는 법률적 의미, 이 법제 과목이라는 것이 학교 강의를 볼 때는 전문가이기 전에 그 우리가 이와 비슷한 관련된 과목들을 강의하시는 분들이지 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강의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 자체가 그냥 그 내용으로만 이야기되는 거지 실질적인 판례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실제 좀 개선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을 위해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만큼 실제 그 출제의 수준과 실효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제론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문제은행을 통해서 시험 범위의 표준화를 좀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는 것들도 하나의 그 개선 방안 중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1급 국가시험의 합격률과 결국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처우 개선이 어떤 관계냐, 실제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제가 작년 연말쯤에 어떤 자리에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관한 토론을 했었는데, 이때도 공통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가 뭐냐면 자격증의 남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등에서도 학계와 현장 실무자는 이런 자격증의 남발과 처우 개선이 정비례 관계에 놓일 수 없다는 것에 입을 모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1급 국가시험의 합격률을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도 오늘 발표자께서 60% 선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의사 얘기도 나오고 뭐 간호사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의사나 간호사는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고 그다음에 많은 사회복사 배출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무사나 간평사나 건축기사 같은 전문직의 합격률은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 공인회계사 합격률도 20%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전에 그 이기영 교수님께서도 토론하실 때 어떤 노동시장의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기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그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인력 배출과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 그 무분별한 양적 팽창으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이나 이런 처우 개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필요 인력과 공급 인력의 불균형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저는 그 60%의 수준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관점에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한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논의를 통한 그리고 합의가 변화를 이끄는 실천으로라는 걸 이제 제안하고 싶은데요. 2003년에 1회 시험에서 합격률이 67% 선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합격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번 2011년도 9회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10% 초반으로 나타나자 수험생을 비롯한 사회복지계가 전문국가시험으로서의 적합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또다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에 대한 쟁점들이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앞서 말한 67%라는 거, 그 다음에 이 10%의 얘기가 결국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조성철 회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에 얘기가 있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음인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요. 이런 성과를 거뒀지만 결국은 이러한 법률이 현장에서 통용되고 잘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이런 1급 국가시험을 비롯한 다양한 논쟁거리가 하루빨리 우리가 표면화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논의만 벌써 우리가 9년째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다양한 주체들 간의 민주적이면서도 힘있는 이런 논의가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를 통해서 학계나 현장이나 그리고 관련된 이해 당사자 모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2012년부터는 정말 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